자, 2장 연습 문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서너 문제 더 풀어보고 2장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통해서 앞에서 우리 강의에서 학습했던 내용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더 보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연습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보고 반복해서 풀어보고 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진성 반도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반도체의 정의 또는 물성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진성 반도체는 불순물을 도핑하지 않는 반도체이며 절연체에 가까운 전도 특성을 보인다. 예, 대부분 맞는 얘기죠. 근데 아주 정확하진 않죠. 진성 반도체는 불순물을 도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공의 농도가 같은 그러한 반도체를 진성 반도체라고 하는데 불순물을 도핑하지 않았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없어서 자, 1번은 잠깐 보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평형 상태에 놓여있는 반도체를 진성 반도체라 명명한다. 이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죠. 이거는 X. 그 다음에 진성 반도체의 전자와 양공의 농도는 동일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진성 반도체는 절연체에 가까운 전도 특성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전자와 양공의 농도가 너무 낮은 거죠. EHP라 그래가지고 300K에서 1.5 곱하기 10의 10승 정도죠. 그 정도의 낮은 캐리어 농도 가지고는 전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100 방향의 원자 밀도가 10의 2승이죠. 대략적으로.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캐리어의 농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도 계속 나왔었죠? 이거 무슨 반도체입니까? 이거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N형 반도체겠죠? 이거 N형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번은 이게 바로 진성 반도체입니다. 진성 반도체는 20 플러스 KT와 그 다음에 양공이 비어있을 그러니까 전자가 비어있을 즉 양공이 존재할 확률하고 같으니까 EV-KT의 에너지 상태의 전자가 비어있을 확률과 같다. 이게 바로 진성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6번은 이것도 N형 반도체죠.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진성 반도체의 진성 페르미 준위는 상온에서 정확히 밴드갭 중앙에 위치하지 않죠. 살짝 가전자대에 치우쳐서 분포한다 그랬죠. 그 이유는 전자의 유효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8번 진성 페르미 준위의 위치는 온도에 무관하게 항상 밴드갭 정중앙. 밴드갭 정중앙에 위치하지도 않고 온도에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근데 그 양이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크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요.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진성 페르미 준위의 위치는 온도에 따라 정중앙에서 조금씩 밑으로 향한다. 이게 답이겠죠. 네,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3번, 5번, 9번. 자, 아까 5번이 진성반도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성반도체는 진성반도체 그 페르미 디렉 확률함수 이렇게 쓸 수 있죠. E 대신에 EC 플러스 KT를 넣어야죠. 그 다음에 전자가 비어있을 확률은 1-FF2로 표현하고 이렇게 쓴다 그랬죠. 바뀌었죠. 요거랑 요거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E 대신에 EV-KT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식이 같은 거죠. 그래서 분자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20 플러스 EV는 EFI가 됩니다. 이게 뭐죠? 2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진성 페르미준위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페르미 준위가
진성 페르미 준위하고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성 반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성 페르미 준위의 위치는 온도에 따라 정중앙에서 조금씩 밑으로 향한다.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 요거 때문에 중앙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이 유효질량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온도에 관련이 있는 또 함수죠. KT가 증가하면 이 값이 커지는 거니까 이 값이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조금씩 아래로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효 상태 밀도가 전자의 유효 상태 밀도가 더 크죠. 그래서 무거운 게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정중앙에 딱 있지 않고 무거운 게 있어가지고 요게 살짝 내려간다 그랬죠. 그거를 이게 표현해 주는 식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거는 지난 시간 문제에서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진성 반도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군에서 실리콘 반도체가 있다. 전도대 바닥 상태에서 OKT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 상태의 수를 구해보고 500K에서는 몇 배로 증가하는지 구해보아라. 자, 우리 강의에서도 이거 했었죠. 보통 KT만큼 증가했을 때 그 사이의 유효 상태 밀도가 거의 10에 18승 정도였던가요? 굉장히 많았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 구하는 식 요거죠. 기억이 나시죠? 여기서 mn스타는 전자의 상태 밀도 유효 질량이죠. 그래서 자유전자 질량의 약 1.08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EC에서 20 플러스 OKT 사이에 존재하는 상태 밀도는 자 모두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E-EC를 D로 모두 적분한다, 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범위 내에 있는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 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상수죠. 상수니까 앞으로 뽑고요. 자, 요거를 이제 적분해야 되는 거죠. 루트 함수 적분 어떻게 합니까? 요거 기억나시죠? 자, 요거에 맞춰서 쓰면 3분의 2가 나오겠죠? A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는 2분의 3승이 되겠죠? 요렇게. 그 적분 구간은 20부터 20 플러스 OKT. 그래서 여기를 계산해보면 암산할 수 있죠? 그냥 OKT가 되는 거죠? OKT의 2분의 3승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제 단위를 한번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단위를 보면, 자, 여기 유효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이죠? 2분의 3승. 그 다음에, 요거는 에너지의 단위니까 줄로 표현하겠습니다. 줄에 역시 이것도 2분의 3승이 되겠죠? 2분의 3승. 그리고, 자, 플랑크 상수는 줄 세크죠? 그래서 줄 세크의 3승.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없어져가지고 분모의 제2의 2분의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줄은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뉴턴 메타입니다. 뉴턴 미터. 그러니까 뉴턴은 다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줄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요 세크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킬로그램 없어지고 그래서 메타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이거를 센티미터로 환산할 겁니다. 유효 상태 밀도니까 우리 단위 최적당 그래서 센티미터 3승으로 바꾸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1m는 10의 제곱 센티미터니까 3승을 해보면 6승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3승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300K에서는 자, 앞에가 OKT였죠? OKT의 2분의 3승. 근데 KT는 에너지로 환산하면 0.0259 일렉트론 볼트인데 1 일렉트론 볼트는 요거죠? 1.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주울이니까 KT는 주울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 3분의 2까지 포함해서 이 앞에 부분을 이렇게 묶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 OKT 5 곱하기 4.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의 2분의 3승 이렇게 계산하면 이 앞에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55승이 나오고요. 이 뒷부분 2분의 3승 여기요. 요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 단위 환산한다 그랬죠? 10의 마이너스 6승 센티미터 마이너스 세제곱 이거 곱해주면 2.371 곱하기 10의 20승 센티미터 마이너스 3승 이게 단위 최적당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단위 10의 20승계가 있다는 겁니다. OKT 사이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전도대에 전자가 그렇게 많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방이 많았습니다. 즉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많아서 전자가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500K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늘어나겠죠? 그럼 KT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요 KT 요거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 앞에 요거는 구했죠? 요거죠. 그 다음에 OKT 요거 해서 계산하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102 곱하기 10의 20승 약 한 2배 정도 늘어났네요. 온도가 200K에 올라가니까 유효 상태 밀도는 약 2배 정도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온에 놓여 있는 실리콘 반도체가 있는데 전도대 바닥 상태에서 2분의 KT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 상태 수와 5KT 사이에 존재하는 상태 수를 비교해 보아라. 뭐 5KT가 당연히 많겠죠. 뭐 아까 10의 20승 정도였으니까 그죠? 그럼 2분의 KT 요 사이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쉽죠? 아까 우리 그랬죠? 2분의 KT니까 요거 2로 나누면 되겠죠? 이건 KT를 에너지로 환산한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 상태 밀도는 앞에 요거 상수 55승 요거 곱하기 요거의 2분의 3승 해서 단위 맞춰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의 18승 정도 나오네요. 그죠? OKT는 앞에서 구했죠? 이 정도 구했죠? 그래서 약 2차수 이상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효 상태 밀도는 이렇게 매우 큰 값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에너지가 10배가 증가했죠. 2분의 KT에서 5KT니까 에너지가 10배 증가하면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는 에너지의 2분의 3승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10배가 증가했으니까 10의 2분의 3승 그래서 31.623배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KT U에 있을 때 유효 상태 밀도는 2분의 KT에 있을 때보다 10의 2분의 3승배 더 많다.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전도대 U에 2분의 KT U에 이 안에 있는 유효 상태 밀도가 가령 예를 들어서 1개라고 한다 그러면 OKT 이거의 10배가 되겠죠. OKT 요 사이에 존재하는 유효 상태 밀도는 요거의 10의 2분의 3승배 그러니까 31.623개가 이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스테이트 하나하나의 간격을 보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간격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더 촘촘히 분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전자대의 유효 상태 밀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푸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300K에 놓여 있는 실리콘 반도체가 있다. EV에서 EV-2분의 KT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 상태수를 구해보고 EC에서 20 플러스 2분의 KT에 존재하는 에너지 상태수와 비교해보아라. 어디가 더 높은 에너지 상태수를 갖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이거는 대략적으로 풀지 않아도 우리 전자의
상태 밀도 유효 질량이 더 크죠. 그래서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가 더 클 겁니다. 더 클 것이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유효 질량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정량적으로 구해 보겠습니다. 자, 가전자대의 유효 상태 밀도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전도대하고 거의 똑같죠. 여기만 바뀐 거죠. 요거하고 유효 질량. 자, 양공의 유효 질량은 이렇게 되죠. 0.56 M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GVE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2V-2분의 KT분의 2V.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나오고 이 루트 함수 적분하는 거. 이번에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2V에 넣고 그 다음에 2V-2분의 KT 넣고 빼면 여기 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나고 마이너스 나와서 이게 없어져서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다 구했죠. 그래서 2분의 KT도 구했죠. 이거 55승 정도 나왔었죠. 55승이 안 나오겠네요. 이게 이제 유효 질량이니까. 여기 양궁의 유효 질량이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V하고 2V-2분의 KT 요 사이에 존재하는 유효 질량 개수는 상태 밀도 개수는 2.799 곱하기 10의 18승계 이 정도의 상태 밀도가 존재하고요. 전도대는 아까 구했었죠? 전도대는 요거였죠? 7.497 곱하기 10의 18승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자의 유효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유효 질량에 비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더 크다. 그리고 그 비율은 되게 얼마나 될까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 비율은 약 2.678배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강의 내용에서도 이거 한번 다뤘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에너지 밴드 갭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위가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수가 여기 막 이렇게 존재하겠죠. 여기는 가전자대죠.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가로치기 G2입니다. 유효 상태 밀도 값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치기 에너지 E입니다. 에너지 E. E가 독립변수죠. 이 값에 따라서 G 값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수를 보통 X축에 나누는데 이거는 축을 바꿨죠. 이 에너지 밴드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유효 질량과 양궁의 유효 질량이 같으면 이게 완전히 이 밴드갭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입니다. 완전히 상하 대칭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실리콘 반도체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유효 질량이 전자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린 건데요. 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죠? 자, 한번 가령 요 위에 2분의 KT 요 전도대 바닥 상태에서 요 2분의 KT에 존재하는 요 유효 상태 밀도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사이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요 정도 있다는 거죠. 이거 앞에서 구한 거죠. 그런데 가전자대는 유효 질량이 작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이 작습니다. 실제 G 값을 보면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런데 전도대는 이만큼 더 크죠. 유효 질량 때문에 이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대칭이 안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GV 2분의 KT를 구해보면 2.799 곱하기 10의 18승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 밀도 양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네요. 양공이 차지할 상태 밀도는 이렇게 더 수가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장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나온 거는요, 여러분들, 이해가 될 때까지 수차례 반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해할 때까지, 이거 반복 학습이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업에 가고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학부 때 이렇게 깊은 사색과 고찰과 이런 거를 지금 밖에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장 연습 문제 풀이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 또 풀어보겠습니다.